여러분,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82세 된 지금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60대 때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 아직 젊어, 70 되면 해도 돼, 80 되면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년을 그냥 날렸어요. 근데 80 넘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이 전쟁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와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친구한테 전화할까 싶어도 친구가 거의 없어요. 다 세상 떠났거나 요양원 갔거나 연락 끊겼어요. 밖에 나갈까 싶어도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10분 걸으면 쉬어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야 해요. 옆으로 몸 돌리고 다리 내리고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야 안전해요. 계단은요, 올라가긴 하는데 금방 숨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한층 올라가면 쉬어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단 있는 곳은 안 가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만 가려고 해요. 불편해요. 통장 잔고 보면 눈물 나요. 전세금 3천만 원이랑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82년 살면서 모은 게 이게 다예요.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생활비 쓰면서 아끼고 아껴서 살아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 아까워서 참을 수 있으면 참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남편 병원비 때문이에요. 남편이 암 진단받았을 때 실비보험도 없었고 암보험도 안 들었어요. 우리 건강한데 뭐 하러 보험 들어? 이랬거든요. 근데 암이 온 거예요. 2년 동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받았어요. 입원비, 치료비, 약값, 병원 왔다 갔다 교통비까지. 모아뒀던 돈 다 쓰고 저축해둔 것도 다 쓰고 6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남편은 결국 세상 떠났고 저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먹어요. 맛이 없어요. 씹기도 좀 힘들어요. 치아가 별로 없어서요. 맛있다, 이런 거 느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살려고 먹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요.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어깨 결리고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겨우 잠들어요. 그러다가 7시쯤 일어나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사나 한숨 나와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60대 때 준비를 안 했어요. 아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몰랐어요. 60대면 아직 젊잖아. 놀아야지.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영수가 운동해라, 근력 운동 꼭 해라 했어요. 에이, 난 아직 괜찮아. 걷기만 해도 충분해 했어요. 보험 들어라. 나중에 아프면 돈 엄청 들어간다 했어요. 보험료 아깝잖아. 우린 건강한데 뭐 했어요. 친구들 잘 챙겨라. 나중에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친구들 많은데 뭐 언제든 만나면 되지 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60대에서 80대까지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80대가 얼마나 다른지. 10년이 금방이에요. 진짜 금방이에요. 어제 60세였는데 오늘 70세예요. 어제 70세였는데 오늘 82세예요. 그 사이에 뭐 했냐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텔레비전 보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여행 좀 다니고, 그게 다예요. 80 넘으니까 친구들 거의 다 갔어요. 세상 떠났거나 요양원 갔거나
연락 안 돼요. 몸은 많이 약해졌어요. 혼자 하는 건 하는데 다 조심조심해야 해요. 돈도 별로 없어요. 매달 아끼면서 살아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60대 여러분 있으면 제발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하세요. 안 하면 80 넘어서 저처럼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와요. 저는 김영숙이고 올해 82세예요.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아요. 딸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것도 제가 오지 마, 바쁠 텐데 하면 안 와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요. 제가 60세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전 건강했어요. 등산도 가고 수영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녔어요. 남편 퇴직금도 있었고 제 연금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넉넉했어요. 근데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나 아직 60인데 뭘 준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안 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60대 10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 10년이 80대를 결정한다는 걸 몰랐어요. 60대 때 뭘 하느냐에 따라서 80대가 편하게 되거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힘든 쪽을 선택한 거예요. 모르고요. 일은 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다고 하고 병원 다닌다고 하고 나도 조심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천은 제대로 안 했어요. 아직 괜찮은데 뭐 이랬어요. 75 되니까 남편이 암 진단 받았어요.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매달 300만 원씩 나갔어요. 저축한 거 다 쓰고 모아둔 돈 다 쓰고 2년 만에 6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남편은 결국 세상 떠났고요. 77세 때 혼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근육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씩 약해져만 갔어요. 80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야 하고 외출하기 좀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요. 친구들도 거의 다 갔어요.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82세인 지금은요, 매일이 조심조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해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야 해요.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벽 잡고 천천히 일어나요.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해요. 벽 잡고 천천히 가요. 혹시 넘어질까 봐요. 한 번 넘어지면 큰일이거든요. 친구 중에 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된 사람 있어요.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씻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이틀에 한 번 씻는데 30분 걸려요. 팔이 잘 안 올라가서 머리 감기도 힘들어요. 등을 제대로 못 밀어요.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냥 대충대충 씻어요. 밥하는 것도 간단하게 해요. 오래 서 있기 힘들어서 앉아서 하거나 간단한 것만 해요. 국 끓이고 계란 삶고 그런 거요. 반찬은 딸이 갖다 주는 거 먹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고요? 60대 때 5가지를 제대로 안 해서예요. 그 5가지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거예요. 80대가 훨씬 편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60대 여러분,
제발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근력 운동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60대 때 근력 운동 안 하면 80대 되어서 정말 힘들어요. 제가 증명이에요. 저는 60대 때 근력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요. 걷기는 했어요. 등산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근데 근력 운동은 안 했어요. 근력 운동은 남자들이나 하는 거 아냐? 나는 걷기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헬스장 가라고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영수가, 우리 헬스장 다니자. 근력 운동해야 해. 나이 들면 근육 중요하대 했어요. 싫어.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데야. 나는 등산이 더 좋아. 거절했어요. 집에서라도 하라고 했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거라도 하라고요. 귀찮아. 그런 거 해서 뭐 해. 나 아직 힘 좋아. 안 했어요.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요. 60대 10년 내내요. 일은 되니까 좀 달라지긴 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지고.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갔어요. 운동은 여전히 안 했어요. 75 되니까 확실히 근육이 빠진 게 느껴졌어요. 팔뚝이 얇아지고 다리도 가늘어지고.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말랐나 싶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운동 안 했어요. 이제 와서 해봤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80 되고 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 팔다리가 가늘어요. 악력도 약해요. 병뚜껑 따기 힘들어요. 페트병 뚜껑도 힘들어요. 김치통 여는 것도 힘들어요. 다 딸한테 부탁해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일어나면 안 돼요. 천천히 옆으로 몸 돌리고 다리 내리고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나야 해요. 근육이 약하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거든요. 계단 오를 때도 힘들어요. 한층 올라가면 숨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쉬어야 해요. 그래서 계단 있는 곳은 웬만하면 안 가요. 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조심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힘들어요. 변기가 낮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려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벽에 손잡이 달아놨어요. 그거 잡고 일어나요.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근육이 없으니까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삐끗해도 휘청거려요. 그래서 집에서도 조심조심 걸어요. 슬리퍼도 끌리는 거 안 신어요. 발을 잘 들어서 걸어야 해요. 실제로 제 친구 한 명이 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다쳤어요. 81세였는데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수술하고 재활하려고 했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회복이 느린 거예요. 결국 휠체어 타게 됐어요.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근육이 없으니까 자세도 안 좋아져요. 허리 펴고 걷기 힘들어요. 자꾸 앞으로 구부러져요. 어깨도 앞으로 말려 있고요. 거울 보면 내가 이렇게 구부정했나 싶어요. 펴려고 해도 힘들어요. 근육이 없어서요. 장보기도 힘들어요.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쌀 같은 거는 딸이 사다 줘요. 마트 가도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사요. 여러 번 나눠서 사야 해요.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청소기 밀다가 팔 아파요. 오래 못 해요. 그래서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해줘요. 빨래도 힘들어요. 빨래 넣을 때 팔 올리는 게 힘들거든요. 딸이 와서 해줘요.
친구들 중에 60대 때 운동한 사람들 있어요. 헬스장 다니고 집에서도 스쿼트하고 아령도 들고. 그 친구들 지금 80 넘었는데 훨씬 나아요. 혼자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활동적이에요. 그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계단도 잘 올라가고 자세도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빨라요. 저는요, 천천히 조심조심 걸어요. 계단은 힘들어하고 자세는 구부정하고요. 차이가 확연해요. 이게 다 근육 때문이에요. 60대 때 근력 운동 안 한 결과예요. 지금 와서 운동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82세에 무슨 근력 운동을 해요. 스쿼트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팔굽혀펴기는 거의 못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근육이 많이 약하세요. 60대, 70대 때 운동했어야죠. 지금은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가벼운 운동은 하세요. 그 말 듣고 너무 후회됐어요. 60대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요. 근력 운동 꼭 하세요. 헬스장 가세요. 가기 싫으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유튜브 보면 60대용 운동 많이 나와요. 하루 20분만 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월수금이나 화목토. 꾸준히 하세요. 10년 동안요. 그럼 80되어서 완전히 달라요. 혼자 계단 잘 올라가고, 장도 잘 보고, 청소도 잘 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육은 저축이에요. 60대 때 저축한 근육을 80대에 쓰는 거예요. 저는 저축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쓸 게 별로 없어요.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뼈도 튼튼해져요. 골절 위험도 줄어들어요. 자세도 좋아져요. 허리 펴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완전히 독립적이진 못해요. 딸한테 도움받아야 하는 게 많아요. 무거운 거 옮기기, 청소, 장보기. 다 딸이 도와줘요. 딸한테 부담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요. 60대 때 근력 운동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 훨씬 나았을 거예요. 딸한테 부담 덜 됐을 거예요. 더 독립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존심도 덜 상했을 거예요. 근육 하나로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제발 근력 운동하세요. 60대 여러분. 지금 안 하면 80대 되어서 정말 후회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왜 그때 운동했을 때 제대로 안 했을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두 번째는요, 보험이에요. 60대 때 실비보험이랑 암보험 꼭 들어야 해요. 안 들면 80대 되어서 정말 큰일 나요. 저처럼요. 저는 60대 때 보험을 안 들었어요. 실비보험도 없었고 암보험도 없었어요. 우리 건강한데 뭐 하러 보험 들어? 보험료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똑같이 생각했고요. 친구가 보험 들라고 권유했어요. 영수가 실비보험 들어. 나중에 병원비 엄청 나와. 암보험도 들어. 요즘 암 많이 걸려 했어요. 괜찮아. 우린 건강해. 보험료 내느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아 거절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어요. 60대 때 들어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도 쉬워요. 70 넘으면 가입 안 되는 보험도 많아요. 설명해 줬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고 안 들었어요. 귀찮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우리 보험 들까? 물어봤어요. 보험료 아까워. 그 돈 모으는 게 나아. 우린 아플 일 없어 했어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둘 다 건강했으니까요. 60대 내내 안 들었어요. 보험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었고, 아픈 데도 없었고. 봐, 보험 안 들어도 괜찮잖아. 보험료 아낀 거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70 넘으니까 좀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암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겠지 했어요. 그때 보험 들까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70 넘으니까 가입도 까다로워지고요. 이 나이에 보험 들면 몇 년 못 받고 죽을 텐데 뭐 하러 들어. 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들었어야 했는데요. 75세 때 남편이 암 진단받았거든요. 남편이 위암이었어요. 3기였어요.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1천만 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싸요? 물었는데 요즘 암 수술 다 이래요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항암 비용이 300만 원씩 나갔어요. 실비보험 있으면 많이 돌려받는데요. 저희는 없으니까 다 제 돈으로 내야 했어요. 모아둔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항암 6개월 하고 방사선 치료도 했어요. 방사선 치료도 돈 많이 들어가요. 한 번에 50만 원씩이에요. 몇 번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돈이 물 새듯 나갔어요. 입원도 여러 번 했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서요. 입원하면 하루에 30만 원씩 나가요. 일주일 입원하면 200만 원 넘게 나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입원했어요. 돈이 계속 나갔어요. 병원 오가는 것도 돈이에요. 집에서 병원까지 택시 타면 왕복 3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번 병원 가니까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택시비로 나갔어요. 남편 혼자 못 가니까 제가 같이 가야 했거든요. 약값도 엄청났어요. 항암제는 보험 적용되는 거 썼는데도 비쌌어요. 거기에 영양제, 진통제, 소화제, 이런 약들 사면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수술비, 항암비, 방사선비, 입원비, 교통비, 약값 다 합쳐서 6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써서요. 모아둔 돈 다 썼어요. 저축했던 것도 다 깼어요. 남편 퇴직금도 다 썼어요. 적금도 다 깼어요. 있는 돈 다 쓴 거예요. 2년 만에요. 남편은 결국 세상 떠났고 저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암보험 들었으면 진단금 5천만 원 나왔을 텐데. 실비보험 들었으면 병원비 대부분 돌려받았을 텐데.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정말 후회됐어요. 60대 때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였는지 알아봤어요. 실비보험이 10만 원, 암보험이 5만 원 정도였대요. 둘 합쳐서 15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냈으면 6천만 원 돌려받았을 거예요. 1,800만 원 아끼려다가 6천만 원 날린 거예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왜 그때 들었을 때 안 들었을까요? 지금 저는요,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돈이 없어서요. 무릎 아픈데 병원 가면 주사 맞아야 해요.
한 번에 10만 원이래요.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한대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참아요. 진통제 먹으면서요. 치과도 못 가요. 치아가 별로 없는데 임플란트 해야 해요. 한 개에 150만 원이래요. 돈 어디서 나와요?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시립기 힘들지만 참아요.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아요. 종합검진 받으면 30만 원 들어가요. 돈 아까워서 기본검진만 받아요. 혹시 어디 문제 있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서워요. 친구 중에 보험 든 사람들 있어요. 실비보험, 암보험 다 있는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은 아프면 병원 가요. 돈 걱정 없이요. 치료도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건강검진도 잘 받아요. 저는요, 아파도 참아요. 병원비 없어서요. 약도 비싼 거 못 먹어요. 진통제나 먹으면서 버텨요. 검진도 제대로 못 받아요. 돈이 아까워서요. 차이가 엄청나요. 보험 든 친구는 80 넘어서 암 걸렸는데 치료 잘 받고 지금 건강해요. 보험금 나와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았대요. 저는 남편 암 치료하느라 돈 다 쓰고 이제 제가 아파도 치료 못 받아요. 60대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요. 실비보험 꼭 드세요. 암보험도 꼭 드세요. 60대 때 들어야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입도 쉬워요. 70 넘으면 가입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면 돼요. 10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아깝지 않아요. 나중에 아프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1,800만 원으로 몇 천만 원 아끼는 거예요. 이득이에요.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저축이에요. 나중에 아플 때 쓰는 거예요. 안 아프면 다행이고, 아프면 보험금 나오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보험 알아보세요. 설계사 불러서 상담받으세요. 실비보험, 암보험 꼭 가입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61세부터는 보험료 올라가요. 나이 1살 더 먹으면 보험료 더 비싸져요. 보험 안 들고 80 되면 저처럼 돼요. 아파도 치료 못 받아요. 돈 없어서요. 참으면서 살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보험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요. 너무 후회돼요. 세 번째는요. 친구 관계예요. 60대 때 친구들 잘 챙겨야 해요. 안 챙기면 80대 되어서 혼자 돼요. 진짜 외로워요. 제가 그래요. 저는 60대 때 친구들을 잘 안 챙겼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자주 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 정도였어요. 언제든 만날 수 있지 뭐, 전화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가 영수가 우리 자주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자주 만나야 해. 할 일도 많은데 했어요. 남편 챙기고, 집안일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 없었어요. 친구들끼리 모임도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에 운동 모임이었어요. 영수가 같이 가자.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했어요. 귀찮아. 혼자 운동하는 게 편해. 안 갔어요. 몇 번 가다가 안 갔어요. 친구 생일에도 자주 안 갔어요. 바빠서 못 가 핑계 댔어요. 사실 귀찮았어요. 생일 선물 사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전화로 축하한다고만 했어요. 친구가 힘들 때도 별로 안 찾아갔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연락 왔는데
그래,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힘내 전화로만 했어요. 병문안도 안 갔어요. 나중에 가지 뭐 미뤘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했어요. 영수가 우리 제주도 갈까? 2박 3일로. 돈 들잖아. 집에서 쉬는 게 나아. 안 갔어요. 다음에 가자. 계속 미뤘어요. 결국 한 번도 안 갔어요. 60대 10년 동안 친구들이랑 깊은 관계를 안 만든 거예요. 그냥 가볍게 아는 사이로만 지냈어요. 속 깊은 이야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만나면 수다 떨고 헤어지고 그 정도였어요. 일은 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어요. 암 걸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뇌졸중 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병문안도 가야 하는데 자주 안 갔어요. 나중에 가지 미뤘어요. 75세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세상 떠났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요. 장례식장 가서 울었어요. 왜 진작 더 자주 만나지 않았을까 후회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여전히 자주 안 갔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77세에 혼자가 됐을 때요.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만날까 했어요. 근데 몇 명은 연락이 안 됐어요. 번호가 바뀌었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요.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들이었어요. 만난 친구들도 뭔가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이런 얘기만 하다가 헤어졌어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80 되니까 친구들이 거의 다 갔어요. 세상 떠났거나 요양원 갔거나 치매 와서 연락 안 되거나 제대로 연락하는 친구가 3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도 다들 아파서 자주 못 만나요. 전화번호부 보면 눈물 나요. 죽은 사람 이름에 별표 쳐놨어요. 별표가 너무 많아요. 20명 넘어요. 살아있는 친구가 별표 없는 사람인데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별표예요. 82세인 지금은요, 정말 외로워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딸은 바쁘고 친구들은 거의 없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를 보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해요. 만날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아파요. 영수가 나 요즘 무릎 아파서 나가기 힘들어 해요. 다른 친구한테 전화하면 나 병원 다니느라 바빠 해요. 만날 수 없어요. 외출하고 싶어도 혼자는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요. 친구랑 같이 가면 좋은데 같이 갈 친구가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답답해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먹어요. 누가 같이 밥 먹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친구랑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같이 갈 친구가 없어요.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딸네 집 가면 딸네 가족들끼리 얘기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있어요. 낯설어요. 외로워요. 친구들이랑 명절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친구들 없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은 달라요. 그 친구는 60대 때 친구들 정말 잘 챙겼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생일도 꼭 챙기고 아프면 병문안도 가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 친구 지금 81세인데 친구들 많아요. 일주일에 3~4번 친구들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전화도 매일 와요. 수인이야, 오늘 뭐 해? 이렇게요.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그 친구는 외롭지 않대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재미있대요. 웃을 일도 많고요. 저는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웃을 일도 없어요. 60대 때 친구 관계 안 만든 결과예요. 자주 안 만나고 깊은 관계 안 만들고 그냥 가볍게만 지낸 결과예요. 80 되니까 친구들 다 갔어요. 외롭게 혼자 사는 거예요. 60대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요. 친구들 잘 챙기세요. 일주일에 2~3번은 만나세요. 전화도 자주 하세요. 생일도 꼭 챙기세요. 아프면 병문안도 가세요. 여행도 같이 다니세요.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겉으로만 아는 관계 말고요.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세요. 요즘 힘든 일 있어? 걱정되는 거 있어?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관심 가지세요. 친구들이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또 만나자고? 이러지 말고 그래 만나자 하세요. 자주 만날수록 좋아요. 80 되면 친구가 제일 소중해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친구 없이 80 넘기면 정말 외로워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말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60대 때 친구 관계 잘 만들어 놓으세요. 10년 동안 친구들이랑 추억 많이 쌓으세요. 그럼 80 되어서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요. 재미있게 살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4번째는요. 노후 자금이에요. 60대 때 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80대 되어서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해요. 제가 그래요. 저는 60대 때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남편 퇴직금도 있었고, 제 연금도 나왔고, 저축도 좀 있었어요. 넉넉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썼어요. 여행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설악산. 국내 여행 많이 갔어요. 한 번 가면 50만 원씩 썼어요. 1년에 4~5번 가니까 200만 원 넘게 여행비로 나갔어요. 해외여행도 갔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 한 번 가면 200만 원씩 들었어요. 1년에 한두 번 갔으니까 연간 400만 원 정도 해외여행비로 쓴 거예요. 합치면 1년에 600만 원을 여행으로 쓴 거예요. 외식도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외식했어요. 한 번에 5만 원씩 쓰니까 한 달에 6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 정도 외식비로 나간 거예요.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밖에서 먹었어요. 옷도 자주 샀어요. 백화점 세일할 때마다 갔어요. 한 번 가면 30만 원어치는 샀어요. 1년에 10번 정도 가니까 300만 원은 옷에 쓴 거예요. 입지도 않는 옷이 장롱에 가득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돈 썼어요. 밥 먹고, 카페 가고, 노래방 가고. 제가 많이 샀어요. 내가 낼게 자주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친구들 만나면서 쓴 것 같아요. 딸한테도 많이 줬어요. 딸, 용돈 하면서 100만 원씩 줬어요. 명절 때, 생일 때, 그냥 만날 때도요. 1년에 500만 원은 딸한테 준 것 같아요. 나 많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여행 600만 원, 외식 700만 원, 옷 300만 원, 친구들 360만 원, 딸 500만 원. 합치면 2,500만 원 정도를 그냥 쓴 거예요. 1년에요. 10년이면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을 10년 동안 쓴 거예요. 남편 퇴직금 1억,
제 저축 5천만 원, 매년 연금에서 1억씩 나간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남편 병원비로 6천만 원 쓰니까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남은 건 전세금 3천만 원이랑 통장에 500만 원이에요. 이게 다예요. 연금은 매달 나오는데 그걸로 생활비 쓰면 빠듯해요. 병원비, 약값, 식비, 공과금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60대 때 2억 5천만 원을 아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통장에 3억은 있었을 거예요. 3억 있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병원도 마음 편히 가고, 약도 잘 먹고, 딸한테 짐도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때 즐겼어요. 인생 한 번인데 뭐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80 되면 어차피 쓸 데도 없을 거야 착각했어요. 80 되니까 쓸 데 엄청 많은데요.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지금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가요.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은 60대 때 정말 아꼈어요. 여행도 적게 가고, 외식도 별로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그 친구가 그랬어요. 영수가, 나는 80 되면 돈 많이 든다고 들었어. 지금 아껴야 해 했어요. 전 웃었어요. 그렇게 아껴서 뭐 해? 인생 재미없게 사는 거 아냐? 했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알 거야 했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 친구가 맞았어요. 그 친구 지금 81세인데 돈 있어요. 5억 정도 있대요. 60대 때 아낀 거랑 70대 때도 계속 아껴서 모은 거래요. 지금 병원도 잘 다니고, 약도 잘 먹고, 여유롭게 살아요. 저는요, 500만 원밖에 없어요. 매달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요. 아끼면서요. 병원 가고 싶어도 참고, 약 사고 싶어도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아요. 돈이 없어서요. 60대 때 아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행 안 가고, 외식 줄이고, 옷 안 사고, 친구들 만나도 돈 적게 쓰고, 딸한테 적게 줬으면 2억 5천만 원은 모았을 거예요. 2억 5천만 원 있으면 80대가 완전히 달라요.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병원비 걱정 없고, 약값 걱정 없고, 요양원 갈 돈도 있고, 딸한테 짐도 안 되고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60대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요. 돈 아끼세요. 60대 때는 쓸 때가 아니에요. 모을 때예요. 80대를 위해서 모아야 해요. 60대 때 돈 많다고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행 적게 가세요.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매번 해외여행 갈 필요 없어요. 국내 여행도 자주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쉬는 것도 여행이에요. 돈 아끼세요. 외식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집에서 해 먹으세요. 더 건강하고 돈도 아껴요. 외식비 절반만 줄여도 1년에 350만 원 아껴요. 옷 사지 마세요. 60대에 옷 뭐 하러 자주 사요? 입을 옷 있잖아요. 새 옷 안 사도 돼요. 옷값 아끼면 1년에 300만 원 아껴요. 자식한테 적게 주세요. 미안하지만 적게 줘야 해요. 자식은 자기가 벌어서 살아요. 부모 돈 받으면 안 돼요. 주고 싶어도 참으세요. 80 되면 부모가 자식한테 손 벌려요. 지금 많이 주면 나중에 못 받아요. 1년에 1천만 원만 아껴도 10년이면 1억이에요. 2천만 원 아끼면 10년에 2억이에요. 그 돈이 80대를 편하게 해줘요.
병원비, 약값, 요양원비 다 거기서 나와요. 60대 때 즐기지 말고 아끼세요. 80대 때 편하게 살려면요. 지금 즐기면 나중에 고생해요. 지금 아끼면 나중에 편해요. 선택하세요. 저는 잘못 선택했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5번째는요. 생활 루틴이에요. 60대 때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취미라도 봉사라도 뭐라도 해야 해요. 안 하면 80대 되어서 할 게 없어요. 진짜 무료해요. 제가 그래요. 저는 60대 때 특별히 하는 게 없었어요. 친구 만나고 텔레비전 보고 집안일하고 그게 다였어요. 취미도 별로 없었어요. 취미,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구가 영수가 취미 하나 만들어.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뭐라도 해 했어요. 귀찮아. 나이 들어서 뭘 배워. 그냥 노는 게 좋아했어요. 배우러 가는 것도 싫었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것도 싫었어요. 봉사활동 하자고도 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봉사하자. 노인들 도와주는 거야. 아니야. 나도 나이 들었는데 누굴 도와줘. 거절했어요. 봉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일하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영수가 파트타임으로 일해. 마트에서 계산원 뽑는데 이제 일 안 해. 쉬고 싶어 했어요. 60 넘어서 무슨 일을 하냐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계획 없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자고 매일 똑같았어요. 주말도 평일이랑 똑같았어요. 특별히 하는 게 없었어요. 가끔 친구 만나는 거 빼고는 할 게 없었어요. 뭐 하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 텔레비전 보고 시간 보냈어요. 60대 10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새로 배운 것도 없고, 취미도 안 만들었고, 봉사도 안 했고, 일도 안 했고, 그냥 놀면서 지냈어요. 일은 되니까 좀 후회됐어요. 60대 때 뭘 했지? 10년 동안 뭐 한 거지? 생각해봐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놀았어요. 근데 그때도 뭘 시작하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뭘 해 이랬어요. 75세 때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무료했어요. 하루 종일 할 게 없었어요. 남편이랑 텔레비전 보던 거, 밥 먹던 거, 그것도 없어졌어요. 혼자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나 바빠 했어요. 그림 그리러 간다. 노래 배우러 간다. 봉사하러 간다. 다들 할 게 있었어요. 저는요,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80 되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친구들도 거의 없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외출도 힘들어지고, 집에만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만 봐요. 하루 종일요.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뭘 하냐고요? 씻고 밥 먹고 그러면 9시예요. 9시부터 12시까지 텔레비전 봐요. 점심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또 텔레비전 봐요. 저녁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또 텔레비전 봐요. 하루에 텔레비전을 10시간 넘게 보는 거예요. 안 보고 뭘 해요? 할 게 없어요. 책 읽기도 눈이 침침해서 힘들어요.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텔레비전만 봐요. 무슨 프로그램 보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예능도 보고.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보는 거예요. 무료해요. 정말 무료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매일 이 생각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를 보내겠구나. 한숨 나와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사나? 뭐 하러 사나? 이런 생각 들어요. 할 일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 중에 한 명은 60대 때 서예를 배웠어요. 복지관에서요. 10년 동안 꾸준히 배웠어요. 지금 80 넘었는데 여전히 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복지관 가서 서예해요. 그 친구 삶이 달라요. 할 일이 있어요. 일주일 계획이 있어요. 화요일에 서예 가야지, 목요일에 또 가야지, 집에서도 연습해요. 작품도 만들어요. 전시회도 해요. 의미 있게 살아요. 또 다른 친구는 60대 때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요. 일주일에 3번 했어요. 10년 넘게 했어요. 지금도 해요. 80세인데도요. 건강하니까 할 수 있대요. 그 친구 표정이 밝아요. 오늘 도시락 배달하는 날이야. 기뻐해요. 보람 있대요. 자기보다 더 힘든 노인들 도와주는 게 의미 있대요. 감사 인사 들으면 기분 좋대요. 또 다른 친구는 60대 때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 보조 일이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했어요. 70 넘어서도 계속했어요. 75세까지 했어요. 그때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일하는 게 좋았어.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았어.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의미 있었어 했어요. 저는 일 안 했어요. 귀찮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60대 때 뭐라도 했어야 했어요. 취미든 봉사든 일이든 뭐라도 시작했어야 했어요. 그럼 지금 할 게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지금 후회돼요. 82세에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만 봐요. 무료해요. 의미 없어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60대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려요. 취미 하나 만드세요. 뭐든 좋아요. 그림, 글씨, 노래, 악기, 뭐든요. 배우세요. 꾸준히 하세요. 10년 하면 실력도 늘어요. 80 되어서도 계속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세요. 복지관, 교회, 성당, 어디든 봉사할 때 많아요. 도시락 배달, 청소, 뭐든 좋아요. 남 도우면 내가 보람 있어요. 일하세요. 파트타임이라도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일이라도 좋아요. 할 일이 생겨요. 나가야 할 곳이 생겨요. 만날 사람도 생겨요. 돈도 벌고요. 일석이조예요. 뭐라도 하세요. 60대 때요. 80 되면 몸이 안 따라줘요. 배우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요. 60대 때 시작해서 익숙해져야 80에도 할 수 있어요. 할 게 있으면 살만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고민 안 해요. 오늘 서예 가는 날이야. 오늘 봉사하는 날이야. 오늘 일하는 날이야. 계획이 있어요. 할 게 없으면 죽는 것만 못해요. 진짜예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요. 시간만 가요. 텔레비전만 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60대 때 뭐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취미든 봉사든 일이든. 그게 80대를 의미 있게 만들어요. 살맛 나게 만들어요. 안 하면 저처럼 돼요. 텔레비전만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세요. 60대 편하게 놀면서 살까요? 80대 지옥 갈 거예요. 60대 좀 힘들게 준비하면서 살까요? 80대 천국 갈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저는 60대 때 놀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이에요.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왜 그때 준비했을 때 안 했을까? 근데 이미 늦었어요. 82세예요.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 안 늦었어요. 60대잖아요. 아직 젊어요. 지금 준비하면 80대 행복해요. 제발 준비하세요. 오늘부터요. 서울 강북구에서 82세 김영숙 올립니다. 60대 여러분 모두 80대를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꼭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제 후회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숙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60대 때 5가지만 준비했어도 80대가 완전히 달랐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60대 여러분 모두 편안한 80대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